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어서 좀 길게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면서 토크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입을 좀 풀고 있었습니다. 예? 입을 좀 풀고 있었어요. 입을 좀 풀고 있었어요. 네, 준비 운동처럼. 아, 그렇구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두 법조인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어떤 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거 뭐 요랬잖아 저랬잖아 뭐 근데 사실 법조인들 가족 등에 네. 또 법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데 뭐 남편이 동생이 막 계속 다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도 넘은 정치적인 공격이 네. 난무하고 있다. 거의 난사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심지어 남편의 어떤 법무법인의 공익센터 근무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판관의 동생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연계를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재판관들을 굉장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공익센터를 평생 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거 재판한다고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좌제잖아요, 사실상. 그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체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을 또다시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발언 자제했습니다. 네. 그때 정치인들은 입이 없어서 자제한 겁니까? 다 우리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자제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 도 넘은 공격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빌드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내란의 연장으로서 저는 진압을 해야 된다. 진압.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개인 자격으로 지금 구치소 면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서울구치소에 방문 도착을 해서 곧 접견을 시작한다고 하는 아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문제 제기를 받을 것 같으니까 늘 개인 자격 이걸 분리를 해요. 네. 공적인 역할과 개인 역할을 분리해서 유리할 때는 공적인 역할 또 유리할 때는 개인 역할을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재판관들에게는 개인적 영역조차도 왜 허용을 안 해줍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 기준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 너무 저열하다. 저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네. 사회가 정말 단호하게 선 그어야 된다고 저는 선 그어야 봅니다.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동의하고요. 네. 일단 계엄이라는 이 국면 속에서 사회적 어떻게 보면 부유물 같은 게 이렇게 수면 위로 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보수 정당도 아니에요. 보수 정당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판사의 15년 전 SNS를 뒤집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해요. 이것 봐라. 맥락을 제거하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은 딱 한 줄을 떼어서 사상 검증을 합니다. 너 사실 좌파야 아니야. 빨갱이야 아니야. 너 재판할 수 있어 없어. 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행태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개인의 이런 모든 판사는요 다 개인이에요. 사인입니다. 다만 직업윤리를 갖고 증거와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안 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잣대로 보수 추천의 재판관들 어떻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처형이 장관직에 바로 소추되기 며칠 전에 임명이 됐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 재판 제대로 못한다라고 민주진영에서 공격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 폄훼를 넘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보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결론 나와도 불복하라고 네. 어떻게 공당의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 네. 국면에서. 법원의 결정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저는 장현미 변호사님이 네. 세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요 마은혁 재판관 성향 과거의 출신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김문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과거 사상을 놓고 얘기하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뻘건 사람 아니에요? 마은혁 과거로 치면? 재판관보다 노동운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선호련으로. 노동운동이지만 이 네. 사상적 기반으로 보면 네. 가장 레프트 쪽에 가 있던 정치인이 사실 노동운동의 뿌리예요. 그 뿌리죠, 시절에. 뿌리. 지금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그 있는 원희룡은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원희룡 장관? 그 무렵에 있어요. 근데 왜 8일 이 두 학번들. 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려면 이분들부터 똑같이 문제를 삼으면 제가 만보 양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법 연구의 비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는 전 좋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있냐? 문제 제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작년인가요? 자기가 국회에서 무죄 나오니까 그 이순영 판사 똑같은 판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그 판사인데 본인이 무죄 받으니까 갑자기 자아 성찰을 해요. 네. 아, 내가 과거에 우리법 연구회 그러면은 안 좋게 봤는데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저 무죄 내리더라고요. 재판 잘합니다라고 그 이순영 판사를 네. 칭찬해 놓고 네. 그대로 영장 발부하니까 또 공격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법 연구 얘기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최소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을 닫으시든지 아니 본인이 입을 열려면 네. 과거 자기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 다 섞여버려 가지고요. 네. 완전히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는 정치를 더 할 네. 자격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지금 보면 인민노련 하니까 무슨 인민이 들어가니까 북한과 연계된 뭐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커지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조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87년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제로 대통령 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촉발제 역할을 했었던 것을 잘못된 것에 무슨 전형 빨갱이 무슨 좌파 판사인 것처럼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예. 거고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빌드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탄핵 가결되고 자기들도 파면될 것 같으니까 파면 결정이 나오면 이것 봐 판사 성향이 문제였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불복해라고 얘기하는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설사 그 부분이 본인들이 이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은 3명.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사회의 다양성을 잘 판결에 반영하라고 대통령이 셋, 대법원장이 셋, 여야 몫으로 셋으로 안정장치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다 눈 감고 아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할 거다. 남편은 뭘 하고 동생 뭘 하고. 저는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인 가족, 본인 동생이 윤석열 퇴진에 찬성한다고 탄핵 안 할 거 탄핵하고 이런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네.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요새는 이 사람들이 반체제 인사들이잖아요.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극우, 폭동, 반헌법 세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DNA 보유 세력.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국면에서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법치주의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언론이 계속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범죄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되겠죠? 아니 임명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머스트. 최상목 대행이 안 하잖아요. 네. 집에 가는 게 맞고요. 네. 안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로 바로 이거는 국회에서 저는 정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탄핵합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싹 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했을 때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막 이제 많이 뭐랄까요? 이 일종의 정치적 프로모션을 했던 건데 이 민주당은 국정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줄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이
고민 같은 게 민주당 안에서도 있어서 네. 사실상 최상목 대행이 특검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바로 탄핵 이렇게는 전면에 못 내세우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그냥 쌓여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조차 험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헌법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대행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너무 명징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정무적인 판단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 봐야 아니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헌의 꽃배기 위헌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333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관 임명 예. 이거는 대행의 의무입니다. 그때 처음 위반했어요. 3분의 1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3분의 2에 대한 의무만 이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위헌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제가 이 위헌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모두 불복하는 선례를 남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냥 재판관 한 명 임명하고 안 하고의 그 위헌도 너무 크지만 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임명해라, 예. 고쳐라, 사법작용을 했는데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음. 최상목 자기가 왕입니까? 그러네. 말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 임명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왕이에요? 예. 이거는 윤석열의 자리, 내란의 수괴로서 감옥 가 있는 윤석열 자리를 본인이 승계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예.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역풍 뭐 다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고 이번에만 임명 안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서 최상목은 법적 책임을 저는 물려야 된다. 네. 당연히 탄핵당하면 이제 뭐 다 연금 깎이고 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뺏기고. 예. 전 최상목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건 공직자로서 그러면 이거죠. 최상목 대행도 정치 소신이 있나 보죠. 그럼 나가서 정치를 하세요. 저 전한길 씨 옆에 가서 연설을 하세요. 차라리. 여기서 전한길이요? 끼웃끼웃거리지 말고 어. 자기 위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지금 대행이라는 공직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총리 탄핵 이후에 그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본인이 어기겠다? 그런 반헌법 체제의 앞잡이는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근데 민주당은 왜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마 일단 줄탄핵이라고 하면서 민심이 약간 흔들렸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후순위 이 대행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이것이 더 이주호 장관이 더 나을 위험하다. 것인가에 네, 대한 네. 고민도 네. 당연히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바로 탄핵 이렇게는 그리고 지지율을 보더라 좀 붙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제도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하던데 네. 국민의힘이 계속 어쨌든 막 광고 비슷하게 하는 네, 거예요. 네. 줄탄핵했고 국정안전 관심도 없고 네. 여러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연장선상에서 읽힐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우려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신중한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속으로야 당연히 최상목 그렇죠. 탄핵을 하는 게 마땅하다. 당내에도 아마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네. 많은데 이제 초도에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전원 탄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한해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탄핵을 해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일이 이제 네, 찰필 미뤄지면서 여론조사의 비중도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상당히 좁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민주당의 고민을 깊이 이해합니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저는 고민에 신중함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고 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일대 결전인 건요. 이 내란에 대해서는요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내란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좋게 설득해서 고쳐낼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그럼 내전 상황을 저쪽에서 만들었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저는 레드라인에 인내심의 한계에 왔다고 봐요. 전 딴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권한대행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도 이미 어겼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어긴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겠다라는 사전 시그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면 진짜 탄핵 심판 왔을 때도 불복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어차피 꺼내야 될 칼이고 네. 꺼내서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 저는 소위 말해서 암덩어리 같은 거라면은 지금 도려내는 게 전 훨씬 맞지. 이걸 더 갖고 갔을 때는
당하게 되는 후과가 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크다. 전 네. 굉장한 고민이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안 하면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고민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일단 그러니까 대선을 치러야 되고 이제 중도 소구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 다 줄타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해서 오는 그 역풍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알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중도의 표심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거 내란 사태 빨리 종식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 지지하겠다는 게 최소한 더블 이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여기 중도 표심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우물쭈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보이고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저게 맞다. 아니 헌법재판소 자체에 모두 그 부정하는 사태로 가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내전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진짜 내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막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참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뭐 표심이나 이런 것도 정무적으로 당연히 고려는 하겠지만 저는 정무 판단보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역풍 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 그치만 우리는 이거 원칙 지켜야 된다. 왜? 그 원칙은 헌법의 원칙이거든요. 아니 저는 살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받아들인다는 건요. 놀라운 거죠. 아 진짜 네. 놀라운 네. 일이고 이거는 정말 민주공화국 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주장인데 그게 있어요 지금. 지금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잖아요. 반체제 인사들이 정말 그 아니 수준까지 이거 너무 가요. 심각한 정말. 거예요. 반체제예요. 정말. 반체제.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반체제 뭐 그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불법 영장이다. 이것도 너무 참 기가 차고 예. 정말 신박한 소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단심제로 돼 있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육공화국 헌법의 산물이거든요. 네.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 결정을 거부하겠다? 그럼 윤석열이도 방 안 빼겠네요.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네. 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도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그러면 윤석열이가 안 받아주면 우리가 헌법을 바꿔야 됩니까? 원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당이니까 표계산 할 수는 있겠으나 표계산보다 이 헌법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거, 목숨 바쳐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는 거는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전 이걸 국민을 믿고 저는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는 뭐 미적거렸다, 뭐 비판할 생각 전혀 없고 당연히 그 고민을 왜 같이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날려봤자 2조 오고 쓰레기차 빠져봐야 똥차 오는데 그 고민을 저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건 예. 이건 최상목이 국민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응징을 해야 된다. 응징. 응징. 예. 갑자기 예외 없는 서울의 소리 응징. 생각난다. 응징 방송. 정말 응징해야 돼. 예. 진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란을 진압하지 않고 민주안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갈수 있겠어요. 없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리고 한 발짝. 지금 어쨌든 법원을 때려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그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뒤에서 잘했다고 하고 뭐 벌금 대신 내주겠다, 내가 훈방 조처하겠다, 경찰과 진짜 소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내 뒤에 뒷배가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근데 맞아요. 그게 용인되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전적 상황으로 가는데 민주당이 결단을 못한다. 더 큰 파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워도 직면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헌법을 소화하는 건요. 저도 책임이 있고 네. 장 기자님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도 책임이 있고 이거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양보 없는 싸움인 겁니다.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를 어떻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북한 가세요.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기 넘어가세요. 북한에서는 내가 보기엔 오물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넘어가시라고. 무거워서 떨어지지 아니, 않아요. 그건 뭐 알 바 아니고요. 알아서 하세요. 가다 떨어지면 아니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 정말 그래서 심각한 농담할 심각한 때가 건 아닌 맞아요. 거예요.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네. 레드라인을 한참 넘은 거기 때문에 네. 바로 불을 꺼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 걸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네.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인 있을 건 수 없는 맞아요. 일이다. 예, 예. 근데 참 이게 법률로 강제가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렵네요. 아, 그게 사실 하라는 행위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민사의 행정에서도 뭘 해라 내지는 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 약간 이런 간접 강제 방식으로 이것을 돈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거든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것도 좀 어렵다 보니까 안 한다, 버틴다. 이런 상황을 사실 헌정사에서 처음 보는 그러면 거거든요. 안 한다 버틴다 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탄핵? 대로 이 주체 이걸 해야 되는 예. 당사자 지위에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 탄핵. 탄핵이 법률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또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예.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법원의 만장일치로 위반이라고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 맞아서 그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공세 수위를 진짜 이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주는데 대단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있다면은 이제 형사 고소인데 네. 이제 그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될 직무유기. 그러니까 사안이기 이게 박균택 때문에 수준이 의원이 있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 지금 이게 탄핵을 하게 되면 후순위가 이제 이주호 장관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은 사실상 뉴라이트이고 그 아까 저 박균택 의원은 신일본인까지도 표현을 하시던데 아니, 근데 또 그런 반대로- 사람이 맡으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네. 주장과 예. 동시에 또 나오는 것은 그래도 최상목처럼 쪽지는 안 받았다.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범에 해당 안 될 수 있어서 정치 출신이고 그래서 오히려 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어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니까 눈치는 좀 더 볼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네. 사실 기회주의적 성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다른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상목은 이제 긁은 복권 꽝입니다. 근데 이주호는 그래도 실체가 긁어봐야 돼요. 네. 네, 한 1%의 가능성이지만 네. 다시 긁어봐야 됩니다. 근데 복권은. 저는 이제 역사 헌정 질서를 새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예, 원래 예정된 시간이 11시였기 네. 때문에 아닙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을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네, 말씀을 좀 이동하면서 드려보도록 듣겠습니다. 네. 네. 예, 신인규 동생이 두 배, 인규 동생. 예, 인규 동생이 2배 더 하는 것으로 네. 네, 장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긁은 복권이에요, 최상목. 그래서 이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안에 민주당이 그런 결정할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뭐 아무래도 지금 선정사상 초유의 일이니까요. 맞아요. 상당히 저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줄 탄핵 어떻게 생각해요? 줄 탄핵. 아니,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대한- 그냥 싸그리 탄핵. 아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 그래도 줄탄핵이라는 게 지금 다 일괄 탄핵하자 이건 아닐 것 같고 예.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최후 수단성이 있고 예.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거니까 저는 최상목까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오늘 임명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이건 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내일이라도 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주호한테 가겠지만 가더라도 이주호 장관한테도 이제 그때 대행이죠. 또 권한 대행이 네. 되는 건데 예. 기회를 한번 줘야겠죠. 해서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절차를 밟아 또 탄핵해야겠죠. 그때 그다음에 가서는. 계속 또 이제 불가피하죠 그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괄 탄핵은 어렵고 순차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건데. 이제 순차 탄핵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 이게 왜냐하면은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어떻게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어제 나온 메시지가 참 기괴했는데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다음에 그 저 누굽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두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혼자는 또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결정을 하겠다. 근데 두 사람이 2024년 12월 4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법률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2차 계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법률적 후속 조처를 점검하고 논의한 건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도 내란 공범 또는 조사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은 이제 계엄 이후에 안가에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내란의 연장 속에서 사후 수습 네. 내지는 재차 내란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도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내각의 인사들 내지는 법제처장까지 포함하거나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고 네. 저는 뭐 최상목 대행은
지금 한 달 정도 우리가 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악의 공직자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전 한덕수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한덕수도 국민들에게 도전했다가 탄핵으로 물러났는데 네. 이 최상목 대행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으면서 저렇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을 막겠다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 헌법 파괴 행위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의 그 탱크 끌고 들어가서 총칼 들고 국회를 장악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고 네. 최상목의 지금 행위도 윤석열의 국헌문란의 내란과 전 진배 없는 행위다. 다를 바 없다. 전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같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빠르게 그 탄핵하는 게 맞다. 해야 최상목에 됩니다. 대해서는 빠르게 탄핵하고 종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임명 안 하면 도리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네, 없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그 망친 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탄핵 안 하자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현실론 얘기하고 또 역풍 얘기하시겠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럼 역으로 여쭤봅니다. 그럼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했다고 쳐줘요. 그분들 네. 말대로 참습니다. 네. 인내심을 발휘해서. 근데 다음 사람 윤석열이가 네. 아니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또 나올 게 많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왜 지켜야 됩니까? 윤석열이 방을 안 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 번은 칼을 빼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불복 빌드업 아니겠어요? 불법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죠. 전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건데. 그거를 눈 뜨고서 코를 베어 갑니까? 눈 뜨고 그러니까. 제 코 베어 가는데 그냥 지켜봅니까? 코를 베는 순간에 먼저 반격을 해야죠. 베기 전에 베이기 전에 반격을 해야죠. 코 베이고 난 다음에 반격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딱 베이기 그겁니다. 전에 반격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중에 최상목 탄핵에 대한 결정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저는 최상목이 지금 뭐 일부 뭐 전환길이나 이런 인사들이 목소리 높인다 해가지고 여론 좋아지니까 나 뭉개고 가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 헌법을 뭉개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심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그러니까. 가서 심판 받아보십시오. 네. 최상목 씨. 네. 받아보세요. 가서. 네. 받아야죠. 아니 에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서 어떻게 눈 감아주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게 있어요.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요. 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최상목의 오늘의 범죄가 이제 내일이 되면 어제의 범죄가 되는데 네. 이걸 눈 감아주면 네. 내일의 범죄, 음. 윤석열의 불복 여기에 용기를 준다니까요. 용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그렇게 하면 화가 그렇죠. 나서 화가 나죠. 이제 이미 화가 의지할 많이 데가 없는 거 이제. 이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벌써 2달이 넘었고 제가 그 여론조사 살짝 소개해드리면 12월 2주차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은 12.3 내란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을 때 75대 21이었어요. 탄핵 심판 가결해야 된다는 게 75였고 반대한다는 게 21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2주차 때 64대 32로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1월 4주차 조사에서는 59대 36으로 더 줄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탄핵 여론이 높았을 때 그때 쫙 했었어야 됐는데 실기함으로 인해서 2달의 시간 동안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오래되면 또 아무래도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압하지 않으면 범죄의 내성이 생긴다. 그런 위험성도 있어 보여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네. 제가 최근에 인내심을 가지고 전환길 씨 영상을 다 봤습니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보니까 숨 넘어가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전환길 씨가. 숨 넘어가듯입니다. 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화를 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쇼맨십을 발휘하는 거죠. 네. 그 전환길 씨가 이거 보고 있으면 좀 꼭 알아차리셨으면 네. 좋겠는 게 네. 제가요 네. 전환길 씨 그대보다 더 화가 납니다. 참고 있어요 지금. 누구는 화 못 내고 역정 못 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노 사회로 가둬놓고 이 나라를 쪼갤 수 없으니까 솔로몬 재판에서 친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가르자고 할 때 가르느니 그냥 가짜 엄마가 가서 기르세요. 그 친엄마의 심정으로 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참습니까? 바보라서 역정 안 냅니까? 그대만 화낼 권리가 있어요? 반헌법을 옹호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요. 진짜 더 이상 이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상목 탄핵을 하고 네. 다음 대선이 이제 열리잖아요. 뭐 불과 한 달 뒤면 이제 네. 대선 열릴 텐데 그렇죠. 저는 대선 주자들이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 선포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상대권 네. 계엄에 관해서 네. 저는 그 계엄 조항을 삭제하자.
폐지하자라는 걸 전 공약으로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계엄 삭제. 예, 헌법 개정을 통한 계엄 예. 삭제. 예. 이게 왜냐하면 해외 사례 봐도요, OECD 국가 중에 근 30년 동안 계엄 선포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진짜. 계엄이라는 것을 윤석열만 없었으면 저도 헌법에 존치해도 이의를 안 제기하는데 네. 실제로 또라이가 들어오면 계엄을 선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항을 지금 둘 수가 없겠다라는 음. 그런 확신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저는 대선 때 주자들이 헌법 77조 삭제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공약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걸어서 폐지하자, 계엄권 삭제하자. 예. 이분들은 내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심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삭제해? 삭제 못해. 그자들은 내란. 우리도 기회 되면 내란 한번 할 거야라는 걸로 읽혀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란에 관한 반헌법의 전선을 한번 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전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대선 때는 네. 논란에 붙여야 되고 네. 계엄이 지금 싹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음. 하도 뭐 지지율 얘기하고 그 이준석 의원 어제도 조기대선 선언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들이 분탕을 치다 보니까 언론하고 합세해서 내란이라는 게 싹 뒤로 물러갔고요. 또 김건희 이슈도 더 뒤로 물러갔습니다. 네. 그걸 끄집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 계엄 77조에 관한 삭제 문제 네. 이걸 저는 대선에서 토론을 붙여야 된다. 대선에서 토론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 진짜 신 변호사님 오시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대 교체론, 정치 교체 이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세대 교체라는 게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진 않겠죠. 음. 뭐 젊다고 항상 좋다라거나 네.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나이가 40이 간 넘다 보니까 무슨 오름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다면 뭐 영화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건 말 그대로 허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제가 참 메신저 공격은 잘 안 하는데 네. 이분은 메신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메신저 공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본인이 정치를 14년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 퇴행에 책임이 없습니까? 게다가 가장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고 해서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스스로 국민들 앞에 인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성과 성찰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대선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권력 좀 얻어보겠다라는 숟가락 들고 먼저 덤비는 이런 조급함, 네. 이런 행태, 그리고 당내 분란과 당내의 소위 말한 내전은 네. 해결을 또 못하면서 국가의 운영을 해보겠다, 국민 통합을 하겠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풀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얘기하면 국민들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 오만한 태도, 이런 게 어제 농축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메시지를 어제 냈다는데 네.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산만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다는지도 잘 네. 잡히지도 않고 네. 그냥 막연하게 세대 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 교체라는 것은 어떤 젊은 정치인이 기회를 가졌을 때 쓸 수 있는 언더독의 말이고 네. 이미 이준석 의원은 주류국 기득권입니다. 그 정치를 14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세대 교체에서 말하는 교체의 대상이지 교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세대 교체론 들고 나오기도 했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죠. 전략이 없어. 그러니까 막 하고 있죠. 네. 막 하죠. 막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순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계엄은 잘못됐다가 중론이에요. 이분들 토론 다 나가 보면요. 네. 계엄은 잘못됐대요. 다 심지어 그렇게 당 얘기해요. 지도부가 네. 사과도 합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려면은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거기에 대한 플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책임은 안 집니다. 대통령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야. 직에 복귀시켜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계엄은 잘못됐는데 대통령은 복귀를 시켜? 그럼 복귀된 대통령이 또 내란할 하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이 주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차라리 김문수처럼 해라. 차라리 윤상현처럼 해라. 그럼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엉망인데 네. 엉망 중에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관성이 자들은 있으니까. 일관성 있고 그 자들은 계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고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그냥 이거는 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대통령 네. 복귀시켜야 된다. 이러면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단순해. 단순해. 네. 물론 이제 지지는 한 10% 받겠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정직하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는 게 네. 차라리 낫다. 근데 지금 이자들은 주류들은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난동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뒤에다가는 야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심했겠어. 내지는 경찰이 과잉진압 하니까 법원에 폭도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경찰 잘못 아니야? 이런 식의 양비론 비슷하게 예. 이상한 알고리즘을 갖고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도 아니죠. 경찰이 사실도 뭘, 아니지만 예. 논리 모순이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말든가. 인정은 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은 내란 진압에 정말 진을 다 빼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님도 네. 내란 진압 외에는 지금 뭐 밥 먹는 것도 생각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이상한 국민의힘식의 논리를 펼치는 자들은 저는 회색지대고 밀정 같은 사람들이다. 아. 저는 절대 이 자들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77조 삭제 같은 것도 예. 한번 정치권에서 대선 때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걸로서 저는 반헌법 전선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쳐야 됩니다. 그 이준석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얘기했는데 그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어쨌든 조기 대선을 불쾌하든 말든 대선 국면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내란 진압이죠. 내란 내란 진압이다. 진압의 완성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네. 정권이 뭐 교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할 거냐. 네. 저는 마음을 아직 열어놓고 있거든요. 예. 누구로 할지를. 예. 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밝히자면 네. 전 내란 진압을 가장 확실히 하는 사람을 전 지지하려고 그래요. 내란 진압. 내란 진압을 네.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잘할 사람. 거길 지지하고 싶어요. 네. 누가 할지는 좀 경쟁해 보십시오. 네. 내란 진압을 누가 더 잘할지. 누가 더 잘하나? 네. 근데 이거는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이준석 의원 나와가지고 내가 세대 교체하겠다. 아니 정치 14년 한 아주 중고 신인이 무슨 세대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게다가 본인의 당에 네. 그 콩가루가 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방식이 비슷하다 보는 네, 게 네. 논란으로 계속 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이슈 들어오니까 네.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대선의 화두를 던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얘기는 최상목 너 탄핵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방금 전에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국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돌입을 하면 헌재에 오면 바로 인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다. 이거는 그냥 저를 탄핵해 주세요. 이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당하고 싶어요 내지는 국민에 네. 대한 선전포고고 네. 같은 헌법기관들끼리 상호 존중의 원칙이 가장 기본인데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위헌 위법 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을 확인한 것이고 저는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뜻을 민의만을 받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전 그것은 저는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명 안 한다면. 임명 안 하면 네, 그건 그렇죠.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결과적으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금 전 입장을 좀 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비상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상결단하겠다는 것은 탄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또 방해를 하겠죠. 뭐 하여간 이 도돌이표는 끝나지 않는 여정이다. 22대 국회에서 진짜 이 끝나지 않는 여정을 하루빨리 이거를 근데 이 비극이 길다 길어 진짜. 근데 이 비극이 좀 예견됐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네. 이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일으킨 반란이라 그러면 바로 소탕하면 되는데 네. 친위 쿠데타니까 쿠데타 잔당 세력들이 이미 정부 요직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리가 더 어려워요. 예.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싸움 아닌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상목 스스로도 지금 범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좀 가리거나 멀어지기 위한 전략 전술로 끊임없이 이제 내란 특검도 통과 안 시키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끊임없이 내전을 꿈꾸는 거예요. 윤석열의 부활을 귀환을 꿈꾸고 그런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정치권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리를 끊어내야 살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대선 얘기를 잠시 예. 했습니다만은 내란의 진압을 완성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니라 네. 내란을 진압하겠다라는 정치 세력, 그 가장 잘할 정치 세력이 네. 정권을 잡는 것이 전 내란 진압의 완성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아 요새 좀 잠 좀 자나 했더니 다시 안 또 돼요. 잠 못 드는 밤을 네. 불면의 밤을 또 다시 또 예. 자극을 하고 있다. 잠이 좀 안 오실 때는 토퍼라도 좀 깔고 보완을 받으셔야죠. 수면 공감, 수면 공감, 우유 토퍼라도. 토퍼 우유. 이거라도 좀 깔고. 그러면 조금 다 잘 옵니다. 잠이.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반체제 극우, 반체제 폭동 세력하고 국가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이 세력을 도려내야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헌정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요 너무 나쁘게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친일이 있었고요. 네. 친일과 독재는 쌍둥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그 독재의 세력이 민주화는 됐지만 아직도 또아리를 트고 남아 있었던 거고, 뭐 한국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극우 세력들 또 정치인들 이게 합세해서 아직도 흘러오는 흐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오히려 잘 된 게 내란이라고 하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카드가 던져짐으로써 오히려 회색지대들이 설 공간을 봉쇄해 버렸다. 맞아요. 이제는 O 아니면 X로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을 지킬래, 어길래. 네. 뭐 반만 지키고 반만 어길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주의까지도 한 번 더 뿌랭이를 뽑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도 힘듭니다만은 네. 더 힘을 내서 네. 이거는 우리 과거 100년 전의 역사가 못했던 일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네. 또 다음 세대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그냥 끝내야 묶인 돼요. 거를 네.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 오늘 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다. 아유, 너무 통하니까 좋습니다. 너무 통해. 근데 정말 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희망을 좀 갖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힘든데 맞아요. 이거는 못다 했던 밀린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미루고 미뤄온 두었던 거예요. 예. 그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 윤석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괴멸, 자멸적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맞아요. 드러나지 않았던 암약했던 소위 밀정을 포함한 맞아요. 모든 세력들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면 100년 후에 그때 못해요. 선조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아 그리고 그때는 네. 더 이런 여기서 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할 기회조차 안 올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안 올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정치 체제가 공고화해져서 아마 안 올 거고, 저는요 그 동안의 정치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줍지 않은 포용과 통합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남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 없이 세를 모으기 위한 야합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걸 통합과 포용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통합과 포용은요 원칙을 밝히고 원칙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는 게 저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봅니다. 네. 기회주의 밀정 눈치만 보다가 자기 이익만 취해서 가는 사람들은 수구 세력이고 지금도 반헌법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물리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건 진영을 떠나서 통합이나 포용이라는 단어로 포섭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지금까지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그런 기회주의 밀정들이 판치고 판짜고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그 끝판왕이 전 윤석열이라고 네. 보고 이준석이라고 봐요.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정치를 이제는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내란에 관한 세력들을 뿌리 뽑고 그리고 더욱더 원칙 있는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으면 좀 우리 정치도 좋아질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어려워도 그게 가야 됩니다. 야 진짜 보수다. 진짜 보수 신인규. 저는 좀 원칙을 강조하는 편이라 원칙 보수 원칙 신인규. 있게 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무공천해야 된다. 예?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절대 내란도 안 아니죠. 했죠.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없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후보 예. 전술을 하고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긁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미 중도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결심을 끝냈다. 내란 세력에 한 표도 주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끝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그분들이 아둥바둥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교란 작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아요. 그냥 표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2024년도 네. 가장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게 비례정당 득표거든요. 비례정당 득표를 보시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표를 합치면 약 1,400만여 표 됩니다. 국민의 미래와 개혁신당을 합치면 1,100만여 표 돼요. 그러니까 300만 표 차이가 나요. 표 차이가 크네. 아니 그 총선 민심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내란했죠? 내란 선동했죠?
또 책임 못 느끼고 조기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다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 300만 표가 어디로 더 가겠어요? 벌어지면 벌어지지 않는다. 좁혀질 만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여론조사는 여러 네. 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투표 민심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뭐 3달 뒤에 네. 대선이 열린다고 치면요. 네. 지금도 민주당 쪽에 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총선 기준으로는 300만 표를 이기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을 갖되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좀 더 찾아갔으면 좋겠다. 민심을 더 따르는 길을 뭐 좀 표 차이 난다고 막 마음 풀어지지 말고 네. 더 노력하는 길로 가서 예. 이번에 이 내란을 아예 진압하고 예. 뿌리 뽑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장식 의원이 키스에스 우주연합군 처음 제안을 했어요. 연합정치 모델로 이번 대선 선거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에 화답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연합정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김선민 비대위원장이죠. 조국혁신당에 똑같이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국민연합군 그리고 야당연합군 그리고 키세스 우주연합군 이런 컨셉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고 전체 합리적인 보수부터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다 같이 좀 축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에 비전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어요? 매우 필요한 네.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해서 계엄에 관한 헌법 77조를 놓고도 대선 때 저는 공약으로 네.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폐지죠. 폐지 네, 공약 네.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게 예. 내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전선을. 맞아요. 그걸 안 치면 이게 또다시 기회주의와 밀접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내란은 나쁜 거야. 내란 사과해. 전선. 근데 대통령은 복귀시켜야 돼. 네. 이런 식의 약간 이상한 논리 모순과 기회주의가 판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확실하게 네. 좀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란 전선을 치자.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봐요. 내란 전선을 치자. 확실하게 치자. 네, 확실하게 어줍지 치자. 않게 치지 말자. 그러니까 알죠. 점선이 아니라 네. 아니, 실선으로 실선을 쳐버리자. 그냥 확실하게. 노랗게 그냥 빨갛게 그냥. 금 못 넘어와. 못 넘어오게. 넘어오면 막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게. 넘어오면. 발바닥 알겠습니다. 아프게. 발바닥 아프게 내란 전선을 확실히 치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지금 선고를 좀 미룬다는 식의 그러네요. 네. 지금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일 변경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좀 정치적 논란을 좀 줄여보겠- 예민하게 지금 바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네, 헌재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 좀 의견의 일치를 더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싶고, 그러니까 예. 국론 비율이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헌재가 더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또 재판관들끼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더 하나의 올바른 결론을 좀 맺기 위한 네. 나름의 뭐 고심이 깊다 이 정도로 저는 좀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판관 전원의 판단으로 일종의 이제 콘클레브의 방식으로 조금 의견을 모아서 전원 일치된 입장을 좀 내려고 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겠다. 그럼 오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안 될 가능성도 열려는 네. 있는데 네. 과거에 박근혜 탄핵도 기억해 보시면요. 네. 그때도 물론 지금과는 여론 지형이 좀 달랐습니다만은 네.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맞아요.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사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9대 0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은혁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현재 내부 상황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만큼 의견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는 이게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 비슷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예, 다르죠. 예. 사건 자체도. 그러면 이게 내전적 상황에 불씨가 돼요. 그러니까 내전을 더 촉진시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저는 뭐 예.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무거운 예.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국론 분열을 예. 최소화하는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콘클라베 방식의 네. 저는 그런 결정을 좀 기대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마음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예, 좀 결정해 주시기를. 예. 아니 그리고 헌법을 그냥 다 아시는 전문가들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법대로 하면 헌법 됩니다. 재판관들 법대로. 법대로. 아니 이거는요 법의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 너무 논리를 명확해요. 배격하고 네, 완벽하게 명확해요. 정치 논리, 진영 논리 이런 걸 다 배격하고 그러나 얼마나 연락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다 배격하고 정말
법대로 그렇죠. 헌법 질서에 따라서 나라를 원칙에 좀 맞게 생각하고, 예, 나라를. 국가를 생각하고 예.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을 좀 해주시라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